나는 식탁에서 식사도 하지 않았고 저택 안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부인들은 2층으로 찾아와서 석별의 정을 나눴다. 원수 부인도 슬픈 얼굴로 몇 번이나 나를 포옹했지만 2, 3년 전에 그녀가 아낌없이 쏟아준 정성어린 정은 이미 느껴지지 않았다. 부플레르 부인도 나를 포옹하고 뭔가 정다운 말을 해주었다. 그러나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미르뽀와 부인의 포옹이었다. 그녀까지도 거기에 와주었다. 미르뽀와 원수 부인은 아주 냉정하고 단정하며 겸손한 여인으로 내가 보기에는 로렌느 가문 특유의 거만한 티를 벗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일찍이 내게 큰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러한 사람의 뜻하지 않은 친절을 내가 반갑게 생각하고 그것을 과대평가한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녀의 관대한 마음에 절로 일게 된 나에 대한 연민이 이 포옹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때문인지 나는 그녀의 동작과 눈빛 속에서 무엇인지 모르게 내 가슴을 파고드는 무엇을 느꼈다. 그 뒤 나는 가끔 그것을 회상하며 어떤 운명의 손에 내가 맡겨지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은 것도 아닌 그녀는 내 운명에 일시적인 감동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원수는 말이 없었다. 그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그는 급수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마차에까지 기어이 같이 가겠다고 했다. 우리는 한마디 말도 없이 정원을 지나갔다. 나는 하나 가지고 있던 정원 열쇠로 문을 열었다. 문을 연 뒤 열쇠를 호주머니에 넣지 않고 말없이 원수에게 내밀었다. 그는 의외로 민첩하게 그것을 받았다. 그 후 나는 가끔 그때 일을 회상하곤 했다. 생애를 통해 이때의 작별만큼 가슴 아팠던 때는 별로 없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포옹했다. 우리는 다 같이 이 포옹이 최후의 결별로 느껴졌다. 라바르와 몽모랑시 사이에서 나는 전세 마차에 탄 4사람의 검은 옷차림의 사나이와 마주쳤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내게 인사를 보냈다. 그 뒤 때레저가 격리들의 얼굴 모습과 그 도착의 시각과 그 행동에 대해 내게 전한 바에 의해 나는 그것이 그들이었음을 의심치 않았다. 특히 그 뒤 체포령은 내게 예고한 대로 7시에 내리지 않고 정오에야 내렸다는 것을 알고는 한층 그런 느낌을 굳히게 됐다. 나는 파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포장이 없는 마차로서는 얼굴을 잘 가릴 수가 없었다. 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은 아는 체하며 내게 인사를 보냈으나 나는 누구 하나도 본 기억이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방향을 돌려서 빌르르와로 가는 길로 접어들었다. 리옹에서는 역마차의 여객은 검문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이름을 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가신 일이었다. 나는 룩상부르 부인의 편지를 가지고 빌르르와 씨에게로 가서 씨에게 그런 귀찮은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빌르르와 씨는 한 통의 편지를 주었는데 나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리옹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편지는 아직도 봉한 그대로 내 서류 속에 남아있다. 공작은
빌르로와에서 자고 가라고 강제로 권했으나 나는 그보다도 여행을 계속하는 편이 좋았으므로 당일로 2역이나 더 갔다. 마차는 몹시 덜컥거렸다. 그 때문에 하루 길을 다 가기에는 나는 너무도 지쳐 있었다. 게다가 또 나는 그리 위험 있는 차림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다 아다시피 프랑스에 쓰는 역마차의 말이란 오로지 마부의 채찍에 달려있는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술값이라도 톡톡히 쥐어줌으로써 그들의 욕구 불만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것이 더욱 역효과를 내고 말았다. 마부들은 나를 난생 처음으로 역마차를 타고 심부름 여행을 하는 촌뜨기점으로 보았던 모양이다. 그 뒤로는 비루먹은 말만 타서 길은 느리기만 하고 나는 마부들의 놀림감이 되고 말았다. 마지막엔 처음부터 그랬어야만 했을 텐데 참을성이 생겨 꾹 참고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기로 했다. 도중에서는 나에게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모두 회고하기에 골몰해서 지루한 줄 모르고 지냈다. 그러나 그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었고 마음이 그리 쏠려서 하는 것도 아니었다. 지나간 불행은 비록 최근의 것이라 할지라도 쉽사리 잊혀지는 데는 놀랄 정도였다. 그 불행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 불행을 예측하는 것은 그처럼 나를 놀라게 하고 괴롭혀 주지만 그 대신 일단 당하고 나면 그 생각은 곧 고통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아직 오지 않은 불행을 미리 피하고자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잔인한 나의 상상력은 내 기억을 억눌러 이미 지나간 불행을 회상하지 못하게 한다. 당해버린 일에는 새삼 걱정을 해도 소용이 없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것도 헛수고다. 나는 말하자면 내 불행을 사전에 실컷 맛보아 버리는 것이다. 그것을 미리 알고 괴로워하면 한 만큼 쉽게 그것을 잊어버린다. 그런데 반대로 내 지난날의 행복은 끊임없이 내게 그것을 회상하게 하고 상기시켜 말하자면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적당한 때 또다시 그것을 즐길 수도 있는 것이다. 받은 모욕에 대한 끊임없는 추억으로 복수심 강한 사람의 마음에 끌어오르는 그 원한, 적에게 안겨주려는 모든 불행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게 되는 그 앙심, 내가 그런 기분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은 위에 말한 행복한 기질의 덕택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천성적으로 격하기 쉬워 최초의 충동에서 울분과 광포까지도 느낀다. 그러나 복수할 생각은 조금도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모욕을 염두에 두는 일이 별로 없었으므로 자연 모욕을 한 사람도 그다지 마음에 두지 않았다. 내가 받은 고통을 돌이켜 생각하는 것도 단순히 또다시 그러한 고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이상 내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가 내게 한 짓을 나는 금방 잊고 만다. 우리는 흔히 모욕당하거든 용서해 주라는 설교를 자주 듣는다. 그것은 매우 훌륭한 미덕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내게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 나는 내가 정오감을 억제할 수 있을지 어떨지를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일찍이 정오란 것을 느낀 적이 없기 때문이며 또 나는 그다지 적에 대해 생각지 않으므로 적을 용서하는 선행을 자랑하는 일도 없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오히려 적인 상대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 것일까. 나는 상대방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다. 상대방은 일체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한 적의 힘을 능가하는 단 한 가지의 것이 있다. 나는 그 점에서 그들에게 도전한다. 그것은 나를 적개심으로 괴롭혀 주려고 하면서 도리어 나로 인해 적이 그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일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